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휴전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고 30대 남성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식당 77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식당 2곳도 포함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단이 어제 경기에서 4대1로 승리했습니다. 팬들은 3연패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반세기 만에 달 탐사를 위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우주선은 앞으로 열흘간 궤도 점검을 위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휴전 요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란 정부는 거짓이라고 즉각 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번 전쟁을 주제로 첫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첫 소식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란 새 정권의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해질 때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 측에서 휴전을 요청한 당사자를 두고는 전임자들보다 더 급진적이고 더 똑똑하다고 평했습니다. 협상 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말인데 동시에 그때까지 이란을 초토화할 거라며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로이터 전화 인터뷰를 통해선 현재까지 성과를 강조하며 이란에서 빨리 철수할 것이며 필요하면 정밀 타격을 위해 돌아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후에 이란이 핵무기 등을 개발하려 하면 해당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공세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휴전을 요구했다는 트럼프의 발표는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휴전을 위한 조건조차 미국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침략자가 벌받고 피해를 전액 배상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종전협상 자체를 부정하던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별도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대화 파트너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란은 일반 미국인들에게 적대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란을 위협으로 묘사하는 건 역사적으로도 현재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립이 계속되는 건 무의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와 군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이란전 관련 첫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으로 2, 3주 내라는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때문에 이란한테 휴전 제안을 받은 걸 강조하면서 재차 종전이 임박했음을 부각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내세우는 이란 정권 교체, 핵 억제 등을 근거로 일방적 승리 선언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란을 흔들기 위한 추가 군사 압박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휴전 협상 진전 소식이 들어오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선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을 공습해 제약 원료 공장과 담수화 시설이 타격을 입었고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도 제거했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구조한 부상자를 병원으로 긴급히 옮깁니다. 주택 외벽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도로는 건물 잔해로 가득합니다. به تهران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ه همکنون عوامل امدادی جمعیت هلال احمر و نیروهایی که باید در صحنه حضور داشته باشند در حال جستجوی منزل به منزل. 미국과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일 테헤란의 제약 원료 공장을 폭격했습니다. 의료 공급망이 타격을 입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담수화 시설이 완파됐고 반다르 아바스의 항만 시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탕시리 해군 사령관 등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해 이스라엘 하셈 헤즈볼라 남부전선 사령관 등 7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셈 사령관은 이란 전쟁 이후 살해된 헤즈볼라 인사 중 가장 거물급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란의 반격도 거셌습니다.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에선 수시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향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잇따라 발사했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로켓을 쏘았습니다. 또 집속탄 탄두의 미사일이 자탄을 뿌려 주택가 차량, 어린이 놀이터가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타격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어제 LA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60대 여성이 길을 걷던 중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30대 남성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LA 다운타운 호프 스트릿과 올림픽 블러바드 인근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60대로 추정되는 피해 여성은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리는 묻지마 습격을 당했습니다.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용의자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후 2시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39살 케네스 깁슨을 이유 없는 공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했으며 깁슨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한편 사건 직후 현장 인근에 있던 한 의료 인력이 달려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압박 등 응급처치에 나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LA 지역 식당 등에서 쥐와 해충 등이 발견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7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인스펙션 자료에 따르면 한인 식당 2곳을 포함해 LA 전역 곳곳에서 식품위생 규정을 위반한 식당 77곳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K뉴스 LA가 보도했습니다. 인스펙션 결과 업소들 중 곤충 설치류 등 동물 존재 금지 항목 위반이 적발됐고 이 밖에 청결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항목에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LA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LA 카운티에서 총 77곳의 식당과 시설이 위생 문제로 폐쇄됐으며 이 가운데 25개 식당이 현재까지도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각종 해충이 늘어나는 시점, 업소들의 관리 소홀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LA 다저스 구단이 어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홈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첫 선발로 나선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팀을 4대1의 승리로 이끌면서 팬들에게 3연패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어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홈 경기를 가졌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첫 선발로 나서면서 경기장은 열기로 가득했는데 다저스 팬들은 올 시즌에도 우승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I mean, three-peat. I mean, that's the only thing that we could do, right? Win again, back to back to back. And I think that's the only answer that everybody wants to hear. 팀의 간판 스타인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필두로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사사키 로키 선수 등 일본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경기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다저스 구단 역사상 최초로 스타디움 앞을 장식했고 펜스 곳곳에도 일본 기업들의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현장은 일본 취재진과 팬들로 북적였지만 올 시즌 김혜성 선수가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면서 지난 시즌까지 손쉽게 만날 수 있었던 한인 팬들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저스 팬들은 한국 선수의 부재를 아쉬워하면서 김혜성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랬습니다. Everyone's waiting for him to come back. He has chemistry with everyone. Ohtani, Dave Roberts, they all love this kid. I think a lot of people are complaining that he's been sent back, but I think when he's here, he's going to be ready, and we're all waiting for him.
어제 경기는 많은 비가 예고되면서 취소될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저스는 4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으로 야구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구 팬들은 LA 다저스의 3연패를 기원하고 있는데 한국 선수의 부재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니클로 필드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반세기 만에 달 탐사를 위한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 로켓이 지상을 떠나 우주로 향했습니다. 불꽃을 품으며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됩니다. 아르테미스 2호 로켓이 LA 시간 오늘 오후 3시 35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2호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며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인간을 달 궤도로 보내는 유인 우주선으로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을 포함해 4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로켓 SLS와 오리온 우주선을 결합한 이번 발사는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반세기 만에 유인달 비행에 나선 아르테미스 2호는 약 10일 동안 지구와 달 사이를 왕복하는 일정으로 달 표면에는 착륙하지 않지만 달 뒷면을 돌아오는 프리리턴 궤도를 따라 비행하며 생명 유지와 항법 시스템 등 유인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계획대로 임무를 마칠 경우 나사의 달 복귀 프로젝트는 본격 궤도에 올라 아르테미스 3호에서는 실제 달 착륙이 추진되며 장기적으로는 달 기지 구축과 심우주 탐사의 전초기지 역할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우편 투표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민주당 우세 지역들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우정국이 특별 바코드가 인쇄된 새 봉투를 제작하도록 하고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된 적격 유권자에게만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 회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우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연방우정국의 유권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 등이 작성한 시민권자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 투표지는 전송이 금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지도부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에서 보자며 강력한 소송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로폰타 주 검찰총장은 선거 관리 권한은 주정부와 의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체 투표의 대부분이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주로 최근 선거에서도 약 90%가 우편 투표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직접 법정을 찾은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행정부 논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 변론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을 직접 방청하며 이번 사안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당일 서명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나 미등록 이민자를 부모로 둔 아이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150년 이상 유지되어온 헌법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으려는 시도입니다. 쟁점은 수정헌법 14조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보장해온 근거입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행정부 측 주장에 강도 높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행정부 측 디 존 쇼어 변호인에게 대사 자녀처럼 극히 예외적인 소수 사례에서 어떻게 수백만 불법 체류자 전체로 논리를 확장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대 측을 대리한 미국 시민자유연합 ACLU는 1898년 대법원 판례와 1952년 이민 국적법을 근거로 출생 시민권은 이미 명확히 확립된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여러 연방 하급 법원이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2개의 항소법원도 집행정지 명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매년 약 25만 5천 명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되며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6월 말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선진국 국채클럽이라고 불리는 세계 국채지수에 한국이 편입됐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면서 최근 크게 오른 환율도 다소 진정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30원 가까이 떨어져 1,501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다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국채지수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입니다. 해외 연기금 등 큰 손들은 세계 국채지수에 담긴 비중에 따라 각 나라의 국채 매입 비중을 정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약 4천조 원에 달합니다. 지수 내 한국 국채 비중은 2% 정도, 80조 원 안팎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원화 수요가 늘고 환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 나라의 통화를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도 꽤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편입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외국인들은 2조 6천억 원어치 한국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지난달 전체 순매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한국 국채를 사려는 손님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은 또 기타 채권금리도 또 떨어집니다. 기업은 또 금리가 떨어지니까 수익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는 상시 점검단을 가동해 자금 유입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유입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올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어제 폭등세가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졌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단 이틀 동안의 강세로 지난주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도 추가 상승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B자 모양의 회복세가 완성됐고 반등을 주도한 내스닥은 월요일 저점 대비 5.5% 폭등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2월 소매 판매 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전망치와 전월치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ADP 민간 고용은 8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월보다 다소 줄었지만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내일 발표될 비농업부분 취업자 수를 앞두고 관망세를 짙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녁 이란 전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마치 종전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까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 점차 거세진 매도세 압박과 함께 장은 상승분의 43%를 반납한 채 마감하며 다소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